혹시 오늘 너무 느리게 걷고 있는 것 같나요?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은 여러분께 2500년 전 한 사람이 남긴 잔잔하지만 힘이 되는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도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느린 걸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따뜻한 위로이자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그 한 문장을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즘 하늘이 참 맑죠?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세상이 너무 빨리 가. 따라가기가 벅차.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이런 마음 스쳐가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척척 다루고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뭔가를 해내고 주변은 다들 바쁘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느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요. 오늘만큼은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느리게 가는 것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위대한 성인, 공자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담백했고 또 참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 자라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제대로 배울 기회도 많지 않았고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며 생계를 보탰죠. 그럼에도 공자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스승이 없어도 그는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배우려고 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생각을 쌓아갔습니다. 30이 되어서야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50살에 이르러서야 높은 벼슬을 얻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5부터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나라에서 나라로 떠돌며 인정받지 못한 채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인생은 전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그가 천천히 걸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자가 남긴 말 중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 산을 쌓는 일도 마지막 한 줌의 흙을 쌓기 전 멈추면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아 지금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가 이 말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평생을 빨리를 강요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과 내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들 낳고, 빨리 걷고,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걸까? 이렇게 빨리 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예전만큼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리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뭘 하려 해도 예전처럼 술술되지 않을 때 왠지 내가 뒤처진 것 같은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공자의 말처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의 속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도입니다.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천천히 걷고 계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시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할머니의 눈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 참새, 가만히 움직이는 구름, 빠르게 걷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들이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도 놓치고 바람의 소리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는 사람은 세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빨리 가는 사람이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직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만이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진 커다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우리의 속도로 삶을 음미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한 것은 단순히 천천히 가도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거창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죠. 이제는 힘들어. 이만하면 됐지. 조금 쉬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알려줍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고. 반대로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내딛는다면 그 걷는 시간은 언젠가 우리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해도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하면 금방 눈이 피곤하고 약속을 잡아도 나가는 길이 힘들어 포기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멈춰버리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공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전하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걸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산책, 손주에게 옛날 얘기 하나 들려주는 것, 이 전부가 한 걸음입니다. 이 전부가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등산을 다니는데, 친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젊었을 때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는 너무 초라해. 이런 비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과 다투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관역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을 오르고 어떤 이는 햇볕 좋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었는가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쉬어가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공자가 말한 멈추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가라, 절대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없이 활시위를 당기면 활이 망가진다. 쉬는 건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쉬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산책 못 갔다면 내일 가면 됩니다. 오늘 책을 읽다 졸았다면 내일 이어서 읽으면 되고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지 못했다면 모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예 안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걷는 모습은 다음 세대에게 큰 메시지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천천히 살아도 괜찮구나. 삶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리의 걸음은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 갑니다. 공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고 방황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획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SNS에서는 늘 누군가가 앞서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의 속도로 가는 용기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고,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잠깐 느끼는 것, 그것도 한 걸음입니다. 조금 더 괜찮다면 골목을 걷는 것, 그것도 충분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걸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단을 오르는 분,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도는 분, 천천히 글씨를 연습하는 분,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계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느릴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당신의 걸음은 늘 의미 있고 늘 아름답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일어나셨다는 것,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셨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살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